안녕하세요. 세상만사입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난 이제 한국에서 살아야 할지, 일본에서 살아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되는데, 여기 한국을 첫 방문한 일본 여성들이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대 일본 여성 요가 강사인 하루카와 패션 디자이너인 메이코는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한국 남자와 결혼한 친구 미호의 집을 방문할 겸 모처럼 절친 3명이 함께 여행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행 이틀째를 마친 친구 3명은 한국과 일본 상황을 비교하며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네요. 언제부터 일본이 후진국이 되어버렸어? 이건 심각한 문제야. 이들이 왜 이런 심각한 얘기를 하는지 그 사연을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에 사는 패션 디자이너 메이코입니다. 제 친구 하루카는 요가 강사이고요. 미호, 하루카, 그리고 저 메이코는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랐고 학교도 같이 다닌 아주 절친입니다. 어느 날 친구 미호가 한국으로 어학연수 가더니 그때부터 아예 한국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한국에서 살려고 하니? 라고 물어봤었어요. 미호는 모든 것이 좋아. 이제 일본에서 살기 힘들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우리 애가 미쳤네라고 얘기했고, 미호는 한국에 와서 며칠만 있어보면 자기가 왜 한국에서 사는지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린 단짝으로 거의 매일 만나다시피 했었는데, 미호가 한국 남자를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되니 많이 서운했어요. 미호가 한국 드라마에 빠져 살더니만 한국어 배운다며 연세어학당에 등록을 했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우린 장난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진짜로 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국 남자를 만나 결혼까지 해버리네요. 미호 남편은 대기업에 근무하는데 이번에 10일간 미국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미호도 만날 겸 같이 한국 여행하기로 했답니다. 미호가 일본에서도 결혼식을 했기 때문에 일본 결혼식만 참석했고 만나는 것은 미호 결혼 후 처음이에요. 미호가 무엇 때문에 한국에 빠져 사는지 따져보려고 벼르고 왔어요. 아무래도 미호가 서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행 준비를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미호가 안내하는 곳을 다녀보기로 했답니다. 저희는 따로 숙소를 잡지 않고 친구 미호 집에 머무르며 서울 관광을 하기로 했는데요. 친구의 서울 집에서 보낸 첫날부터 말문이 막혔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도 SNS나 뉴스들을 통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오후에 도착한 비행기여서 미호 집에 짐을 푼 후 곧바로 동대문으로 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패션 일을 하기 때문에 미호가 저한테 꼭 보여주고 싶은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로 간 곳이 동대문 종합시장이었어요. 전 너무 놀랐어요. 서울 도심에 그렇게 큰 원단 도매시장이 있다는 것에 그저 놀랍기만 했어요. 동대문역에서 내려서 나가면 곧바로 동대문 종합시장이더라고요. 거리에는 원단을 배달하려는 오토바이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시장 안으로 들어가니 다양하고 어마어마한 원단 가게들이 즐비하게 있더라고요. 중간중간에 단추 등 부자재 판매하는 가게들도 있었어요. 원단을 메고 다니는 아저씨, 원단 스와치를 살펴보는 디자이너들, 와 부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본에도 원단 시장은 있지만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고 작거든요. 원단 시장의 규모보다도 뭔가 역동적으로 비춰지는 모습이 너무 부럽다고 느꼈어요. 사실 일본은 오랫동안 장기 불황으로 인해 사람도 가게도 침체되어 있거든요. 언제 일본은 경제가 되살아나나 걱정입니다. 미호가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는데 길을 잃을 지경이었어요. A동, B동, C동, D동이라고 하는데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만큼 넓었어요. 각 동마다 원단 특색이 있다고 설명했어요. 왜냐하면 미호도 패션 일을 했었고 그쪽에 관심이 많은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패션 일을 하니까 동대문 시장을 첫 번째로 보여주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이 섬유 산업에 강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미호는 한국도 코로나 전부터 시장 분위기가 많이 죽었다고 설명했지만 일본에 비하면 여긴 엄청 활기를 띠는 곳이었어요. 하루카는 신축성 있는 좋은 원단이 있다면서 요가복 만들 원단을 샀고
저는 원피스 만들 원단을 샀어요. 동대문 종합시장을 둘러보니 벌써 저녁 먹을 시간이 되었어요. 시장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더니 닭 한 마리 식당으로 안내했어요. 그렇게 늦은 시간이 아닌데도 사람들이 줄을 서 있더라고요. 맛집이구나 싶었어요. 일본 사람들도 많이 오는 건지 식당 입구부터, 그리고 메뉴도 일본어로도 써 있더라고요. 처음 먹어보는 것인데 정말 맛있었어요. 왠지 몸에도 좋은 보양식 같았어요. 닭 한 마리가 들어가 있는 국물에 떡, 칼국수도 넣어 먹고, 그리고 깜짝 놀란 것은 반찬은 계속 리필해서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미우한테 왜 계속 반찬을 가져오는 거냐고, 돈 많이 나오니까 가져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미호가 웃으면서 한국에 처음 온 일본인들은 다 그렇게 얘기한다면서 한국은 밑반찬이 다 공짜로 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일본에서는 반찬 하나하나 돈 내고 사 먹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양도 적거든요. 와, 감탄사만 절로 나왔어요. 인생 맛집을 발견한 듯 너무 기뻤어요. 배부르게 먹은 후 저한테 더 깜짝 놀랄 곳을 안내하겠다고 했어요. 골목길을 빠져나와 큰 대로로 나가니 반짝반짝 휘황찬란하더라고요. 그리고 길을 건너가니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상가들이 보였어요. 그곳은 밤에만 운영하는 의류 도매 시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지방에서 옷가게 하는 사람들이 가게가 끝난 후 버스를 대절해서 옷을 구매해서 새벽에 다시 내려가서 다음날 가게 문을 연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어마어마한 규모에 놀랐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면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다양한 옷에 그리고 많은 가게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가게들은 오늘 디자인한 옷을 내일 곧바로 시장에 내놓고 판매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한국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구나. 사람들이 잠도 자지 않고 새벽까지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뉴스에서 한국이 눈부시게 발전한다고 봤었는데 이런 것이 원천이 되는구나라고 생각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잠을 자지 않고서라도 어떻게든 경제를 살리려고 하는 건데 일본은 장기간 불황인데 일본 사람들은 뭐 하는 건가? 한숨이 나왔어요. 예쁘게 보인 옷이 있어서 사려고 했는데 그곳은 도매 시장이라 낮게 한 개는 팔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미호가 일본에서 처음 한국 와서 구경 온 거니까 하나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더니 오케이 해주셨어요. 너무 신났어요. 여자들은 옷을 사면 그냥 신나요? 가격도 너무 싸고 오늘 새롭게 나온 신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제 디자인이 나와서 원단 시장에서 원단을 구매해서 하루 만에 만들어서 나온 제품이라네요. 정말 감탄만 나올 뿐이었어요. 패션은 유행에 민감해서 이렇게 빨리빨리 민첩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움직이니 한국은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야말로 불야성을 이루고 있더라고요. 시장에 있으니 왠지 생동감이 돌고 살아있다는 느낌도 들고 나도 열심히 살아야겠구나라고 느껴졌어요. 여러 상가를 구경하고 나와서 약간 춥기도 해서 포장마차라는 곳에 갔어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먹을 것을 팔다니 참 좋았어요. 떡볶이 오뎅도 먹으면서 신났어요. 떡볶이는 약간 맵기는 했지만 마성의 맛이더군요. 맵기는 하지만 또 먹고 싶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안전하게 있다는 것이 참 놀랐습니다. 늦게까지 열고 있는 식당, 술집 등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미호가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걸 깜빡했다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빵이 아닌 누룽지를 끓여주려고 했는데 주문했어야 했는데 잊어버렸다면서 지금 빨리 주문하면 내일 아침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밤 11시가 되어가는데 지금 주문하면 내일 아침 7시 전에 배달된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거짓말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미호는 휴대폰으로 주문했다면서 내일 아침 누룽지를 끓여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누룽지 먹고 숭늉을 마시게 해주겠다면서요. 내일 아침에 택배가 도착해 있을 테니까 놀라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은 밤 12시 전에 주문하면 다음날 아침 7시까지 배달이 된다는 거예요. 애가 한국에 살더니 거짓말도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제가 거짓말 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해도 내일 아침에 보라고만 하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친구가 일어나자마자 현관문을 열고 나가더라고요. 그러더니 택배 봉투를 들고 들어왔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어제 휴대폰으로 보여줬던 그 누룽지가 도착한 거예요. 택배 기사님이 배송 완료했다고 사진까지 첨부해서 문자로 보내준 거라면서 휴대폰을 보여주더라고요. 친구 말로는 밤에 주문하면 다음날 새벽에 도착하고 밤 12시 이후에 주문한 것은 오후에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갑자기 손님이 오거나 마트를 못 갈 경우에 먹을 것이 없을 때는 항상 이렇게 주문한다고 해요. 점점 게을러져서 마트도 안 가고 날마다 택배 주문을 하고 있게 된다면서요. 일본도 택배가 2, 3일이면 오니까 그렇게 늦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건 한국하고 경쟁이 안 되네요. 시장도 새벽까지 활기차게 돌아가고 택배도 빠르게 도착하고 한국 사람들 빨리빨리 문화 유명하잖아요. 그 빨리빨리 문화가 이렇게 산업을 발달시키는구나 생각했어요. 미호도 이런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하니까 일본에 가면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로켓 배송도 그렇지만 마켓컬리 등 다양한 곳에서 새벽에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고 설명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은 배민에서 하는 비마트에 빠져 있는데 그 충격적인 것도 경험하게 해주겠다고 했어요. 이것도 충격적인데 얼마나 더 충격적인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걸까요? 제 친구 미호가 이런 부분에서 한국 생활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면서 그 중에 하나가 택배 배달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미호는 남편과 야식도 다 배달해서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녁에 치킨 배달해서 맥주 마시자고 했어요. 진짜 한국은 배달의 민족이네요. 그리고 다음날 경복궁 구경 가서 한복 입고 돌아다녔어요. 약간 쌀쌀하기는 했지만 한복이 이쁘기도 하고 왠지 한국의 공주가 된 기분이었어요. 한복 입으니 입장료도 공짜라니 기분이 더 업됐어요. 점심은 삼청동에서 칼국수를 먹었는데 한국은 음식이 진짜 다 맛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부터 계속 감탄하지만 밑반찬이 무료로 나오는 것이 정말 최고네요. 그리고 저녁에는 홍대로 갔어요. 진짜 홍대도 불야성을 이루더라고요. 길거리 음식도 다 맛있고 어느 것 하나 불안하지 않고 참 안전했어요. 홍대 술집에 가서 술 한잔도 하고 밤 문화가 이렇게 활성화된 것도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친구와 서울을 돌아다니며 느꼈던 것은 밤에도 환한 대낮 같았던 것이었어요. 그러니 불안함도 없는 것 같고 안전하다고 느꼈어요.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는 게 너무 놀라웠어요. 언제부터 일본이 한국한테 뒤처지게 된 걸까? 옛날에는 일본이 더 선진국이었던 것 같고 한국도 일본 것 많이 배우고 그랬던 것 같다고 생각됐는데 이제는 일본이 한국 쫓아가기에도 바쁘고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 서글프네요. 가전제품도 소니가 우세했었는데 지금은 어딜 가나 삼성이네요. 반도체도 그렇고 2달 전에 미국 갔었는데 미국에서도 삼성 광고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홍대에서 전철 타고 신대방역에 내렸어요. 내려서 출구로 나가려는데 유리박스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미우한테 저게 뭐야? 라고 물어봤어요. 신대방역은 전철 타는 곳이 지하가 아니고 지상에 있어서 전철 타는 곳이 뚫려 있다네요. 지하가 아니어서 사방이 막혀 있지 않으니 전철 타는 곳에 에어컨이나 난방을 켤 수 없어서 전철 기다리는 동안 춥지 않도록 안에 들어가서 기다릴 수 있게 만든 거라고 하네요. 아, 저렇게까지 한다고. 정말 기가 막히네요. 저런 시스템은 정말 부럽네요. 이래서 친구 미호가 한국에 스며들고 있구나 생각되었어요. 미호가 한국 음식 배달 시스템이랑 제가 아직 놀랄 게 많다고 얘기하네요. 지금도 충분히 많이 놀랬는데 아직도 깜짝 놀랄 게 많다니 걱정 반 기대 반이네요. 한국은 얼마나 더 발전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을까라는 것과 우린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일본에 대한 걱정이에요. 갑자기 머리가 혼란해지네요. 이제 한국에 온 지 이틀밖에 안 됐지만 지금까지도 한국이 너무 부러운 것도 있고 남은 5일 동안 얼마나 많은 놀라움을 안겨줄지 기대도 되네요. 5일 동안 경험한 것은 다음에 또 전할게요. 오늘은 한국을 처음 방문한 일본 패션 디자이너 메이코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어떠셨나요?
급속도로 발전한 한국이 세계인들한테 부러움이 대상이 된 것이 참 자랑스럽네요. 특히 일본 사람들한테 부러운 시선을 받는 것이 더 뿌듯하네요. 이상 세상만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